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지난 8월 31일에 2023학년도, 즉 2022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 과목의 경우에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뭐 6월, 9월까지 준비를 안 했다 치더라도 이제 10월, 11월쯤 들어가면 이제 한국사도 슬슬 준비하셔야 될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은 6월 모의평가랑 9월 모의평가가 앞으로 수능의 방향성을 보기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총평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번 회차의 난이도에 대한 평가부터 드리면 어려웠습니다. 일단 매우 어려움까지는 안 줬는데, 일단 제가 어렵다고 잡은 기준이 예전의 필수 한국사에 비하면 왜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졌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예전 같지 않은데 체감적으로 난이도를 많이 어렵다고 느끼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일단 왜 그러냐면, 원래 필수 수능 한국사가 예전에 선택평가 시절에 한국사와 비교하면은 당연히 모든 응시자들에게 기본적인 한국사 수준의 책정을 위해 가지고 난이도를 쉽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필수 한국사는 막 현대사를 내는데 막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말도 안 되는 뜬금포 선지를 내가지고 난이도가 쉬워진 느낌이 있는데, 일단 이번 회차의 경우에는 선지의 일종의 밀집도가 매우 높아요. 쉽게 말하면은, 물론 지금 이번 시험도 완전히 밀집도가 떨어진 건 아닌데, 개항기 시기를 내면 개항기 시기까지, 뭐 고대 시대를 내면 고대 시기끼리 조금 이렇게 깊게 묶어내던지, 아니면 각 시기별로 뭔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 모아내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이거 헷갈리기 쉬운데 헷갈리는데 느끼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보다 빈출도가 낮았던 주제들이 갑자기 출제가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뭐랄까, 예전 시험에서는 이 주제까지 안 파더라도 뭐 넓게는 뭐 4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에서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원래 필수 수능 한국사의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의 경향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얘보다는 한능검 기본편이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화 파트를 내다 보니까 체감상으로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뭐 한능검 심화라든지 뭐 공무원 한국사 이렇게 되는데, 뭐 고3 수험생분들 수준에서 그것까진 몰라도 되는데, 원래는 이게 확실히 나눠졌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는 한능검 기본편 수준과 비교해도 어렵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비슷한 유형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심지어 몇 문제 한능검 심화편이랑 되게 유사하네? 라고 느껴진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드리는 유형을 중심으로 앞으로 좀 수능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9월에 비해서는 11월은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에 또 비슷하게 내면은 수능장 가서 여러분들 살려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그냥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리면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뭐 1번 문제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인돌, 뭐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무덤이죠. 그리고 농경이 본격화되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신석기 시대에는 반농사고 이 시기에 말하는 농경이 본격화됐다는 거는 벼농사를 말하는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뭐 이거 이외에도 뭐 잉여 생산물, 사유재산, 그리고 계급의 분화, 뭐 이런 힌트를 다 합치면 청동기 시대인 거 어렵지 않죠? 근데 보통은 그 수능 한국사 기준으로는 보통은 선지에서 유물을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선지로 냈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번, 비변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자, 이건 조선시대죠.
당시 임시기구로서 그런 변방의 유목민족이라던가 아니면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운 건데, 이거는 조선 중종 시기부터 흥선대원 시기까지입니다. 아무튼 틀렸고요. 2번 상평통보로 물건을 사는 상인, 얘는 조선 숙종이죠. 조선시대 후기의 키워드도 잘 나옵니다. 3번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 정답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석굴암 본종불상의 절하는 승려, 얘가 나올 쯤에는 통일신라는 가야 되겠죠. 석굴암이랑 그 불국사가 이 시기 키워드로 되게 잘 나옵니다. 자, 5번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한 학생, 이건 개항기 시기죠.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 시작했다는 거랑 서상동 정도의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시무책이 제출된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 이 문제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가 느꼈을 때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여기 정신 나갔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느끼는 걸로는 만약에 이 정도 선지를 내면은, 제가 원래 한능검을 조금 더 가르치는데 한능검에서 출제됐다 하더라도 거기 수험생분들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면은 거기서 내도 오답률이 꽤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여기서 각 시기별 그런 지방행정제도 관련된 키워드를 싹 다 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시기를 밀집하게 냈다는 게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기를 내더라도 각 시기의 지방 행정제도가 어때요? 이거를 다 구별해야 되는 문제라서, 와, 이거는 공부를 대충 하신 분이라면 진짜 낚이기 쉬웠을 겁니다. 아무튼 설명드리면은, 자,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 일단 읽어볼게요. 우리 태조께서도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지방관을 파견하려 했지만 사정이 그래서 못했다가 이제 파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말한 태조는 뭐 여러 명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고려를 세운 왕건을 말한 건데, 이 왕건께서 지방관을 파견하려 했었는데 뭐 당시 호족들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걸 못하다가 이 왕 시기에 외관이라는 지방관을 파견하려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성종이고 왕건과 여기 있는 고려시대의 성종을 냈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고려시대를 일단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키워드가 솔직히 얘가 누군지를 모르더라도 후삼국 통일이랑 왕건은 알 테니까 고려시대를 추론하는 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선지 더럽게 어려웠습니다. 1번 구주 오소경을 두었다. 자, 이거는 제가 왕을 적을 수 있는 거는 왕까지 같이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 선지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입니다. 2번 두형과 속현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두형과 속현의 차이는 여기 언급된 지방관이 파견됐니 안 파견됐니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아직 그런 지방행정제도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지방관이 파견된 두현보다는 속현이 많았다, 이런 게 중요한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이거의 경우에는 조선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려면은 그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구주 오소경이 통일신라, 오도양계가 고려. 근데 솔직히 저도 오도양계를 낼 줄 알았는데 또 주연 속현 내가지고 이게 뭔 개소리일까 하는 그런 고3 수험생분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팔도, 이 세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통일신라, 고려, 조선. 아무튼 틀렸고요. 4번 면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와, 이선지 보고서 1, 2, 3호까지는 또 해석되는데 뭐 4번이 답은 아니지만 얘는 또 뭔 헛소리일까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제감정기 시기고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면협의회라는 거는 당시 일제감정기 시기에 뭐 3.1운동 일어나고 하도 무단 통치가 안 먹히니까 문화 통치를 실시해가지고 이런 면협의를 둬가지고 조선인들 나름대로 뭐 지방자치라던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부여했는데 뭐 많이 한 건 아니다. 아무튼 간에 일제강점기 시기입니다. 5번 오경 15, 62주를 설치하였다. 이게 한능검에서는 이 발해 문제를 낼 때 이 키워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발해 문제 공략할 때 뭐 구주 말고 오경 15, 62주, 주자감 아니면 뭐 무왕, 문왕과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선왕과 관련된 키워드 세 가지는 가볍게는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정답 2번입니다. 이 문제 아마 제가 보기에 오답률 탑 3 안에 들었을 겁니다. 2번부터 좀 멘탈이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3번 밑줄 친 전쟁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나마 괜찮긴 했어요. 근데 선지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푸는 게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선지가 예전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낸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개념을 좀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면은 못 풀 것 같아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여기 으르년 뭐 개미일에 몽골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다가 돌아가서 도적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몽골이 이를 구실로 전쟁이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를 보자마자 나 몽골과 관련된 대몽항쟁 그러니까 이 문제 주제는 결론적으로 위에 사루나 뭐 아래 사루나 이미 몽골을 힌트로 줘가지고 대몽항쟁이구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이번 시험의 경향을 봐가지고 일단 뭐 각자 뭔지는 설명드릴게요. 일단 위의 사건은 저고요 피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저고요라는 사신이 그 자기 나라 돌아가는 과정 중에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몽골이 침략하는 구실을 가져온 거죠. 고려로. 그리고 밑에 거는 그냥 별건 없고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거라면 이 팔만대장경은 몽골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냥 이 정도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요했어요. 아무튼 보겠습니다. 1번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자 대가야를 멸망시킨 건 신라 진흥왕이죠. 삼국시대 키워드예요. 그래서 금법 대진 복습해 주시고 2번 수도가 강화도로 옮겨졌다. 1232년인데 물론 수능 한국사 수준에서 연도를 그렇게까지 딥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최후 때 아무래도 몽골은 유목민족이니까 그 바다를 활용하기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일본 섬나라로 가가지고 항전을 지속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건 일제감정기식인데 핵심은 당시에 중국의 군벌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군사 세력과 일본의 그런 관리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냥 핵심은 그 중국의 만주 지역 그러니까 만주 지역이 넓게 따지면 여기 위에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독립운동 하는 애들 잡아가면은 그 뭐 현상금 내 가지고 그런 돈 같은 거 주겠다. 그런 일종 협정을 맺은 겁니다. 아무튼 틀렸습니다. 4번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되었다. 자, 이건 6.25 전쟁 시기의 사실인데 북한군의 침략을 우리나라가 이게 국군이 역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온 전투입니다. 아무도 관련 없고요. 5번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이건 그냥 개항기 시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황국중앙총상회란 건 뭐냐면 시전 상인들이 당시에 뭐 청나라도 국내에 들어오고 일본도 국내에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그런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일종의 이권 수호를 위한 자신이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뭉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4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도 은근 어려웠을 거예요.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 키워드를 이게 뭐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4번도 어떻게 보면 2번처럼 그런 일종의 밀집도가 높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각 시기에 그런 일종 교육기관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은근 오답률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문제 키워드는 이거밖에 없어요. 임신석에서. 그래서 이걸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신라의 화랑도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신라 화랑도에 여기 있는 젊은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기 있는 것이 진짜 중국의 그런 고대 경전이거든요. 그냥 일종의 학습을 위한 교재 이거를 빨리 공부해서 뭔가 좀 성공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임신석에서 그냥 신라랑 관련된 문화유산이다. 알았으면 풀고 몰랐으면 못 풀었을 텐데 이게 원래 한국사 범위에서 그렇게 어려운 키워드까지는 아닌데
최근 순환국사가 좀 쉬워진 걸 감안한다면 이게 헷갈렸을 수도 있고, 여기가 또 선지가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1번 국학을 두었다. 자, 국학이 바로 신라, 다른 말로 하면 통일신라의 국립교육기관이에요. 가끔씩 신라랑 통일신라는 다른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차피 신라가 그 본체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사실 신라나 통일신라 엮어가지고 내는 문제는 많기 때문에, 만약 특별하게 시기를 그냥 가른 게 아니라면 그냥 똑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아예 대놓고 내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풀어도 돼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이거는 신민의 뭐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님 등이 만든 건데 1911년에 만든 거라, 거기 서간도 쪽에. 그래서 이거는 굳이 시기를 따지면 일제감정기 시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도 틀렸고요. 3번 원산학사. 이거 같이 할게요. 유경공원. 얘네 둘은 공통적으로 개항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산학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산을 따가지고 83년 이렇게 외우고, 유경공원은 여기서 6을 따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이게 안 보이는데 1883년, 1886년입니다. 이 원산학사는 말 그대로 원산 지역에 세운 사립교육기관이고, 유경공원은 공립교육기관이에요. 그냥 근데 제가 보기에 그냥 개항기 시기에 그냥 교육기관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5번 한성사범학교 설립하였다. 얘도 똑같이 개항기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1895년에 2차 가보개혁 시기에 교육 입국도서 발표를 계기로 반포한 일종의 사범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5번 밑줄친 국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제 기준에는 이 문제도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까지 어렵다고 안 뽑은 이유가 얘는 선지가 쉬웠어요. 얘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이 문제도 제가 어렵다고 뽑은 이유가 뭐냐면, 아마 여기 내에서 힌트를 뽑으신 분은 없을 거고, 지편전만 보는 거 아니고요.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이 홍문관이 이 왕 시기에 설치했던 일종의 학문 기관으로서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그게 포인트인데, 홍문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힌트 하나 더 줬잖아요. 여기 제9대 국왕. 물론 솔직히 뭐 이런 선능이라던가 뭐 헌능 이런 왕의 무덤 이름까지는 솔직히 한능검 수험생분들도 외우지 않고요. 그냥 이 제9대라는 거 외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정도는 외웠을 것 같아요. 뭐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준, 임명성 했을 때 예성 할 때 그 성종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고려 성종이고 얘는 조선 성종인데, 그나마 얘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도 어차피 조선시대라는 것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선지 내에서 그냥 조선시대에 있는 것만 찾았어도 문제는 풉니다. 1번 혼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아까 여기 나온 2차 가보개혁이 여기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개항기식이죠? 틀렸고요. 통리기 무함을 두었다. 이건 1880년인데 쉽게 말하면은 그 개항기 시기에 강화도 조약 이후 수신사를 파괴한 뒤에 우리나라도 빨리 개화 정책을 해야겠다 싶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위한 총 담당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개항기 시기예요, 둘 다. 3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정답이죠? 이 성종 시기에 만든 조선시대 첫 공식 법전이에요. 그래서 경국대전, 성종, 속대전, 영조, 대전통편, 정조,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대전회통,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한 번만 살펴보시길 바래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14불 설치하였다. 이거는 이거 좀 어려운 기구인데, 이건 신라의 진덕여왕 시기의 기구예요. 뭐 역할까지 뭐 행정기구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이선지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몰랐을 것 같고. 5번 훈요 10조를 남긴 거는 훈수를 좋아하시는 고려의 왕건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문제가 아까 풀었던 선사시대 문제 이후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막말로 하면 국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이 없더라도, 여기는 맥락만 파악됐더라도 여기 있는 문제는
헷갈릴 것 같진 않습니다. 읽어보면은 몰락한 양반은 농업, 수공업 종사하면서 상민과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 말 그대로 양반의 신분이 떨어졌다는 맥락이 나오고요. 서울들은, 그러니까 이 서울 세력은 엄마가 노비일 경우에 조금 더 신분이 낮게 책정되고 과거 시험도 못 보는 그런 신분을 말하는 건데, 이 차별철폐 운동이 전문 용어로 말하면 통청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좀 좋은 직책 주세요. 우리한테도 조금 좋은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좀 그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상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획득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납속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상민이란데 여기서 조금 들어가야 될 게 부유한 상민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이 시기쯤 가서는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난 다음에 나라가 개판이에요. 다 망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그 뒤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명첩이라던가, 공명토도 적어둘게요. 그러니까 공명첩이라던가 납속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그냥 관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서 관직을 사던지 아니면 국가에다가 뭐 돈이라던가 물건 같은 거 바치고 조금 더 높은 신분을 얻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신분과 관련된 키워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들어갈 게 없는 게 골품제랑 관련된 거 없어요. 문벌 사회가 나오려면은 뭐 공음전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아빠가 고위 관리면 뭔가 자식에게 좋은 땅도 주고 좀 그런 느낌을 보세요. 그냥 지금은 뭐 정확하게 따지면 뭐 아니긴 한데, 아니면 음서제도 아빠가 고위 관리면 약간 낙하산 태워주는 거. 여기 무슨 정권 나온 거 없고요. 형평운동은 서울이 아니라 백정이 언급돼야 되는데 지금 백정과 관련된 거 한 개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나마 좀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7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한능검 심화 47회, 그러니까 한능검이 처음 개편됐을 때도 이런 문제를 냈었거든요. 물론 그거보다는 솔직히 사료를 훨씬 쉽게 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만약 이 문제가 헷갈렸다면 이 사료를 해석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맥락만 잘 읽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제가 풀어주는 방식을 보세요. 첫 번째 철종이 죽고 왕위를 이을 자손이 없자 대비도씨의 명예를 뭐 하고 다 제끼고 흥성군의 둘째 아들이 죽여였다. 일단 이 인물이 고종인데 뭐 일단 몰라도 돼요.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에 대비를 높여 대왕대비라고 왕의 아버지 흥성군을 대원군이라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서 왕의 아버지가 흥선 대원군이니까 얘의 아들은 고종이겠구나.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하니까 흥선 대원군도 권력이 같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결론부터 말하면 고종 즉위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고종이 어리니까 흥선 대원군이 나서가지고 정치에 관여를 오지게 했다는 걸 낸 거예요. 시기는 이때쯤인데 연도 그냥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냥 전 적는 거예요. 나 호도상판 최익현이 왕에게 친정을 권하면서도 직함이 없는 종친의 정치 참여를 비판하다. 이를 두고 조정에서 시끄러지자 마침내 대원군이 권력을 놓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자, 이때는 조금 전문 용어로 말하면 흥선대원군 하야입니다. 그러니까 하야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권력 내려놓고 물러났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계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이 흥선대원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거든요. 뭐 개유 상소가 있는데 뭐 그냥 그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간에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이 흥선대원군이 막 경복궁 중건하는데 뭐 세금도 오지게 뜯어가고 막 서원 다 부셔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얘는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왜 계속 정치에 간섭하세요? 네가 있으니까 깽판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까이니까 빡쳐가지고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정치 간섭을 시작했다가 이때 물러났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키워드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어떤 정책을 했어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빨리 파악했다면 쉬운 문제고 아니었다면 이게 왜 가나시계 사일까 그걸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없는데 한국사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이런 문제를 내면은 이 가나 시기에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시기 내지는 어떤 흐름을 내고 싶은지 그 의도를 좀 반영을 아직은 세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험은 그냥 연도 문제만 내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연도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억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맞죠? 이 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뭐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등 다 거치면서 서양 놈들 오지마 하면서 그런 수교의 의지를 거부하는 척화비를 건립했습니다. 많은 내용이고요. 니은 호포제가 실시하였다. 자, 이건 말 그대로 한국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인데 쉽게 풀면 그냥 마을 단위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관리들이 막 빌려주고 그 빚 같은 거 오지게 내 가지고 더 뜯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빌려주고 사이좋게 갚아 조금 그런 걸 시도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집권 끝나자마자 이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튼 정답은 1번이고요. 디귿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정미 7조약인데 1907년이라 시기가 너무 딥니다. 리을 홍경래의 난이 발생하였다.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순조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였고 평안북도 쪽에서 발생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밑줄 친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당황했습니다. 한국사 수능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개항기 시기 전기 그러니까 뭐 내지는 1870년대부터 80년대 그 조약을 잘 안 내거든요. 이게 제가 계속 한능검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한능검에서는 이 유형이 최근에 잘 나와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런 조약을 솔직히 제가 보기엔 강화도 조약 제외하고는 그렇게 낼 리가 없거든요. 잘 안 내요. 근데 그래가지고 평소 이런 유형 잘 강력 안 했다가 나는 강화도 조약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공략하려면은 최소한 강화도 조약이랑 그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랑 여기 나와 있는 조의 통상 장정은 외워두세요. 그리고 갑신정변이랑 이모군란을 계기로 체결한 이모군란 시기에 체결한 그 조청산민 수륙 무역 장정이랑 제물포 조약, 갑신정변 시기에 한성 조약과 텐진 조약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나아요. 바로 파지는 말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일단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됐으니까 당연히 예는 아닐 테고 2번 일본의 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이 청나라에게 뭐 관세 그러니까 세금 뭐 뜯어가는 거를 한 50% 정도 감면해 줬다 치면은 왜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은 혜택 안 줘? 나한테도 다른 나라한테 주는 가장 좋은 혜택을 줘 하는 게 최국 대우입니다. 그리고 관세 조항 이게 왜냐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러 가지 조약을 계속 맺었는데 그때 이 관세라는 것도 안 두고 쌀 같은 거를 마음껏 살 수 있게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말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뭔가 싼 값에 쌀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우리 이러다 배고파 다 죽어 하니까 살려줘 하면서 이 관세를 맺었는데 그 조건으로 이 최국 대우를 다시 맺으면서 줄 거 주고 뺏을 거 더 크게 뺏은 게 이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조일 통상 장정 대표적인 키워드가 최국 대우랑 관세 조항인데 이 최국 대우는 여기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일본과 체결했던 키워드나 관세 조항을 통해서 이 조일 통상 장정을 찍었어야 돼요. 이게 한국사 수능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을 많이 안 뒀다면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1번 직강소 설치의 근거가 되었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동학농민 운동 시기에 전주화약 때 이후니까
동학농민 운동과 조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94년이에요. 관계없고요. 2번 원산 총파업의 원인이 되었다. 자, 원산 총파업은 일제감정기 시기에 발생한 걸로써 당시에 그 원산 지역의 어떤 회사에서 있는데 그 회사의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오지게 때려가지고 조선인들이 빡쳐가지고 파업을 일으킨 겁니다. 관련 없고요. 3번 거중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틀렸고요. 4번 통감이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을사늑약입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은 통감부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외교권 박탈까지 당연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 키워드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인데 방공령 시행을 미리 통제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방공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너무 많이 팔았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 때문에 팔 게 없으면은 쌀을 파는 것을 미리 방어, 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팔 게 없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공지한 만큼 쌀을 못 팔 것 같아. 대신 일본 입장에서도 미리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한 뭐 3개월 이전쯤에는 미리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방공령 시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병식이라는 인물이 이걸 한번 발표했었는데 그 이거를 원래 규정보다 너무 늦게 발표해가지고 좀 배상금 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방공령 시행을 조병식까지 연결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다른 인물 안 나오고 얘만 나옵니다. 아무튼간에 이건 좀 조약 내용을 알지 못했으면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3번과 5번 중에서 제일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는 계양기식의 대표적인 흐름만 파악하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됐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문제가 풍자화인데 이 글자들을 일부러 적어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풀렸어요. 그래서 이 독풀어,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러시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러시아가 왜 제일 중요하냐면 밑에 읽어볼게요. 청일전쟁 이후에 랴오뚱 반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이 청일전쟁의 결과 잘못 적었습니다. 시모네가 아니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배상금 오지게 뜯어가고 이 랴오뚱 반도라 해가지고 여기쯤 여기 중국 인근 지역의 영토를 뺏어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침투를 강화하려 했었는데 일본이 너무 세지는 것을 우려한 당시 강대국인 독일, 프랑스 플러스로 러시아가 야 니네 뭐 그렇게까지 빨리 화해 안 해? 뭐 그렇게 뜯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이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청일 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 삼국 간섭을 하면서 이 랴오둥 만도 다시한테 그 청나라한테 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청일 전쟁 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청나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일본한테 발렸네? 근데 일본 이렇게 세졌다고? 좀 무섭네? 견제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정부 특히 당시의 명성황후는 야 청나라 쟤네 아편 피고 진짜 폐 썩어가니까 더럽게 약해졌네 하면서 이렇게 혀를 차다가 갑자기 등장한 러시아 보고서 와 이 러시아 오빠 너무 간지나요 하면서 이 러시아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조선과 인근 국가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일본이 계속 침략한 건 좀 그런데 러시아는 그나마 얘를 견제하기에 독일 프랑스보다 훨씬 더 인근 국가니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 오빠랑 친해지면 내가 우리나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칠러 내각이라 해가지고 러시아 편에 들려고 하니까 일본이 빡쳐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건데 그게 뭔지 살펴볼게요. 1번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병인양요입니다. 그러니까 병인양요는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했다. 이게 잘 나오고 신미양요는 뭐 초지진, 광성보, 어제연, 수자기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옵니다. 2번 치안유지법을 수정하였다. 이건 일제감정기 시기에 맺은 게 아니라 제정한 법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관련 없고요.
3번 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1909년인데 이거 그냥 연도를 외우시는 게 나아요. 제가 다른 건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정 못 외우겠으면 그냥 일제감정 직전이다. 그 정도만 외우세요. 아까 적은 이 을사늑약 때문에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 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철도 부설권,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청나라가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철도 부설권을 얻는 조건으로 간도 지역을 그냥 청나라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도가 청나라의 완전,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에 기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게 간도 협약인데 관련 없는 내용이고 4번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 삼국 간섭을 계기로 이 명성 황후가 칠러 내각, 그러니까 러시아 뽕을 빠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저 명성황후를 견제하지 않으면은 지금 겨우 청나라 이겼는데 러시아까지 바로 상대해야 될 것 같아서 얘를 빨리 쳐내야 우리가 간섭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으킨 사건이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이 을미사변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정치적 간섭을 위해서 한 게 을미개혁이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거문도를 점령한 건 영국인데 이건 1895년이고 이게 나올 시점에는 잘못 적었네요. 1895가 아니라 1885년이고 이게 1895년이니까 시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잘못 적는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번 밑줄 친 지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독립협회라는 키워드 보자마자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의정부, 참정, 박정양을 비롯한 여러 전 현임 대신들도 황제폐하 명령에 따라 참석할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데 여기서는 그 조금 더 고위 관료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좀 중요한 인물들에게 그런 일종의 자신들의 개혁 요구 사항을 얘기한 거니까 관민공동회랑 조금 더 가까워요. 아무튼 간에 독립협회,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독립협회가 주장한 그런 개혁, 내지는 뭘 발전시키고 싶었냐, 뭘 주장했냐, 그것만 알면 풉니다. 1번 허니 6조를 채택하였다. 독립협회의 극빈출 키워드입니다. 독립협회는 키워드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 허니6조, 독립문 건립, 그리고 한국협회, 보부상 단체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이 5가지만 외워도 문제 풉니다. 그래서 이 허니6조의 경우에는 핵심이 의원내각제거든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입헌군주제를 조금 더 지향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는 왕은 있지만 허수아비고 조금 더 관료들, 좀 중요 관료들에게 조금 더 권력을 밀집시키는 그런 걸 할 수 있겠는데 이 시기 기준으로는 어쨌든간 이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왕위를 아예 없애는 공화정체를 주장한다는 그런 일종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왕이 없어? 얘네 정신 나갔어? 하면서 이 단체가 해산된 거기 때문에 키워드를 좀 보충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고려시대의 묘청입니다. 관련 없고요. 3번 신군부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자,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이거 현대사 키워드니까 제가 그냥 설명 별로 안 할게요. 그냥 신군부는 당시 전두환이 만든 그런 새로운 군부 세력입니다. 4번 밀립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192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 손으로 고등교육기관을 만들자는 운동인데 이상재가 대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관련 없고요. 5번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한 거는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923년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시기 때 독립운동이 우리들끼리 말도 안 통해, 일제는 계속 간섭해, 이러니까 우리들끼리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지 한번 좀 논의 좀 해보자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끼리 오지게 맞짱을 뜨신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네요. 11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수능 한국사에서 상대적으로 안 나왔어가지고 이 파트를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어렵다 느낄 거예요. 유형 자체는 키워드를 4개 더럽게 없어가지고 진짜 복습 조금만 하면 누구나 다 풉니다. 이 문제선 여러분들이 이 박상진만 보고 풀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대항 광복해요. 아니 해풍사님, 지금 이것만 갖다가 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다. 다른 시험에서도 이 정도 이상 힌트 안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이 뭐냐면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낼 거면 이 파트를 안 공부하신 분들만 여기를 좀 보세요. 낼 수 있는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인데, 키워드 말고 단체요. 독립의군부랑 대한광복회를 중심으로 내는데,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임병찬이란 대표 인물이 잘 나오고요. 이 대한광복회는 박상진이란 인물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군부의 경우에는 복벽주의라 해가지고 왕체제, 그러니까 왕이 제일 중심인 체제로 가자고 하는 그런 정치의 지향점을 말했었고,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게 정답 키워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 결성했다. 이것까지만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만 복습하면 돼요. 이것만. 대표인물 뭐 지향했냐, 이거 왜 하는 겁니다. 다른 시험에도 내 거 거의 없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약 몰랐다면 복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게요. 1번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백오인 사건은 신민이랑 관련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참고로 공화정 아까 설명드렸지만 왕이었고 국민이 주인인 제도입니다. 3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신민회가 아니라 얘는 신간회입니다. 이 또 헷갈리기 쉬운 게 신간회가 60만세 운동 때 활동했다는 게 아니라 60만세 운동이 끝난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든 게 신간회고, 그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게 잘 나옵니다. 헷갈리면은 민간인 이렇게 따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어요. 4번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홍코가 나오네요. 여기서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한인애국단입니다. 여기도 선지를 조금 깊긴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선지 밀집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나오는 홍코우 공원의 경우에는 윤봉길이죠. 해풍선 이거 홍코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그럼 외국 지명 같은 경우에는 살짝 표현이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5번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좌절시킨 거는 고아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근데 신민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2번 밑줄 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99인. 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시험이든 뭐든 간에 이걸 낼 거면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의 결과 체결된 조약을 언급하던지, 아니면 99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이 18 빨리 돈 줘 하는 이모군란을 의도한 문제가 많아요. 좀 욕을 썼는데 아무튼간 이 99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가지고 빡쳐서 봉기를 일으켰다거나 조약 내용을 내니까 아까 말한 재무표조약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을 낸 거니까 1번 청군이 개입하여 진압되었다. 맞습니다. 근데 청군이 개입하여 진압된 거는 갑신정변도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청군이 개입하여 진압한 건 이모군란 갑신정변 둘 다 일단 고려는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한 선지가 나올 때는 나머지 선지가 확실하게 틀렸는지도 한번 검토하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복수정답 되니까 똑같은 겹칠만 거 두 개를 주진 않을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 검토한 습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한다고 여러분들 안 잡아가요. 2번 동학교조의 신원을 요구하였다. 이게 교조 신원 운동이란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한 1892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1890년대 초반쯤인데,
이거는 동학농민 운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동학 세력들이 모이기 위한 일종의 전야제 내지는 그런 사전 사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동학이랑 관련 없습니다. 3번 단발령 시행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거는 을미의병이죠. 틀렸고요. 4번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빌미를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사건은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님을 파견해가지고 일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결과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고종도 강제로 퇴위하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그 흐름 잘 외워두시고, 마지막 5번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랑 관련된 그런 일종의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대사랑 관련된 거니까 정답이 안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3번 가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주제는 일본의 경제 침탈인데 솔직히 이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이 문제에서 보면 되는 거는 여기서 백동화랑 일본 제일은행권 이 두 가지 보면 끝납니다. 사실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1번 노급 폐지의 배경이 되었다. 자, 일단 더 보셔야 되는 게 여기에 대한제국이 언급됐는데 노급 폐지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에요. 지금 시기를 대놓고 줬는데 당연히 지금 아예 이 시기가 아닌 것만 구별해도 문제 풀리겠죠? 틀렸고요. 2번 전민변정 도감이 담당하였다. 자, 전민변정 도감이란 거는 권문세족이 억울하게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신돈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고려시대 공민왕이 설치한 특수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 또 안 맞죠? 3번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하였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화폐정리 사업이거든요. 근데 화폐정리 사업은 솔직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외울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1차 한일 협약을 계기로 재정고문,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조언자로 부임한 메가타가 기존에 그 대한제국 내에 있는 화폐들이 하도 망가졌으니까 이 백동화로 새로 화폐를 만들면서 그 원래 화폐가 망가진 것들은 원래 제값보다 돈 안 주니까 당시에 국내 상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아무튼간 그거 다 자르고 그냥 이해 안 가면은 그냥 화폐 정리 사업을 내면은 백동화랑 메가타는 그냥 짝꿍 키워드다. 그냥 이 두 가지만 외워도 푸니까 이 두 개 그냥 반드시 외우세요. 이해 안 가면요. 정답 3번이고요. 4번 YH 무역 사건의 계기가 된 거는, 자,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 말기에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YH 무역 회사에서 여공 농성들이 잘려가지고 그냥 노동 파업한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예요. 아무튼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5번 임술농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건 조선시대 철종 시기에 발생한 사건인데 굳이 따지면은 그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 지역에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셔야 돼요. 이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뒤에요. 끝난 뒤에 조선정독부는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했었고, 이를 위해 가지고 수리조합을 설립해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주가 부담해야 될 그런 수리조합 운영비를 소장농민들에게 떠넘겼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좀 공장도 돌려야 되고 애초에 일본이 농사를 하기에 좋은 지형 구조가 아니에요. 농사하기 안 좋아요. 근데 조선은 상대적으로 농사하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조선에서 쌀을 오지게 생산해가지고 더 오지게 뜯어가면은 식량 문제가 해결되겠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은 쌀의 생산량을 늘리는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게 이 내용인데, 당연히 쌀 생산량을 늘리려면 쌀 중심으로 농업을 단순화 시켜야 되고, 그걸 또 위해 가지고 뭐 쌀 농사에 필요한 그런 뭔가 일종의 장치 같은 것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 장치 비용을 그냥 조선인들에게 다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산돼봤자 어차피 많이 뜯어가고, 또 그거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제작비, 장비비 이런 건 다 전가되고, 안타까운 그런 경제 침탈입니다. 참. 아무튼 정답은 5번이고요. 5번 지게를 발급하였다. 자, 이거는 광무개혁 시기의 사례인데, 이 지게란 건 쉽게 말하면 광무개혁 시기의 근대적인 토지 조사 사업, 그러니까 여기 말한 토지 조사 사업 말고 조선 대한제국 정부가 시행한 토지 조사 사업 이후에 만든 일종의 토지 권리 증명 문서입니다. 2번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가지고 상평통보의 100배나 달하는 화폐를 만든 거예요. 다른 키워드로는 일종의 기부금이 원납 정도인데, 일단 당백전부터 외우세요. 3번 균역법을 지정하였다. 자, 이거는 영조 시기에 그런 군역, 그러니까 군대를 면제하기 위해 가지고 내는 그런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관련 없고요. 4번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번에 저 참 박정희 정부 키워드 많이 냈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아무도 현대사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밑줄친 이 시기 있어도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나마 나왔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던 간에 일제감정기 시기 사회상 유형은 반드시 먼저 공략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국민학생도 학교에서 조선말 사용이 철저히 금지되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학생이란 말이 중요한데, 국민학생은 1941년 이후에 만든 용어예요. 왜냐하면 일제가 국민학교령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선도 어쨌든 간에 일본 천황, 그러니까 일본으로 치면은 뭐 일본의 그런 가장 높은 사람의 백성으로서 그 인식을 조금 더 심기 위해 가지고 기존의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어요. 이게 나중에 김영삼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초등학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쯤에는 국민학교란 용어가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아무튼 국민학생이라는 그 표현과 여기 조선말을 사용을 금지했다는 걸 보고서, 조선말을 아예 학교 수업 시간에 못 쓰고 그냥 아예 그냥 조선말 자체 그냥 금지시키는 걸 보고서 이 시기가 민족 말살기란 걸 포인트를 잡았어야 돼요. 조선인이란 인식 그냥 아예 없애버렸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30년대 후반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고, 자, 나머지 1번 한성순보가 발행되었다. 이거는 개항기 시기에 방문국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식 신문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삼청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이거는 그 현대사회 전두환 정부 시기에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막 사람들 막 잡아가가지고 오지게 힘든 훈련 시키고 그냥 그러면 됩니다. 관련 없고요. 3번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되었다. 공민왕도 원래 잘 나오거든요. 사실 공민왕이 수능 시험에 나오면 그냥 개꿀 문제 중 하나인데, 이번에는 그냥 선지만 나왔네요. 아무튼 고려시대니까 관련 없고요. 4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자, 이거는 재헌국회,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만든 법인데, 그냥 더 쉽게 말하면은 이승만 정부 시기 정부 세운 직후에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일본 제국의 그런 백성으로서 천황에게 충성합니다. 그런 일종의 맹세를 맨날 암송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말살기 시기 키워드도 잘 나오는 게 한국시민서사 외에도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으로 16번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형이 재미있는 게 그 한능검 심화편 49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 문제랑 스타일 내용이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 수능 한국사 수준을 고른다면 이 유형도 어려워하죠. 솔직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어려운 시험 하는 검에서 솔직히 이 유형 나와서 고통스러운 수험생분들이 많은데 이 유형은 당연히 더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말이 어렵다고 한 거지 힌트는 솔직히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여기는 한국 독립당의 군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당의 군대니까 당연히 한국 독립군을 냈다는 건 여기 보자마자 알았어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일단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란 힌트도 있고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을 활동했다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물은 한국 독립군 적으면은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 둘 다 거의 총사령관을 담당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물이 지청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유형 나오면 한국 독립군이랑 조선 혁명군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제가 그냥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결론 정답은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은 제일 잘 나오는 키워드가 쌍성보랑 여기 적혀있는 대전자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면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가지고 쌍대전차를 이끄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쌍대전차를 이끄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해 쌍대전차를 이끄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 다음으로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양세봉이랑 영릉과 흥경성 이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외우세요. 세봉이는 영흥 지역에서 혁명을 주도했다. 자, 한국 독립을 위해 쌍대전차 이끄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렸다랑 세봉이는 영흥 지역에서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암기 쉬울 겁니다. 아무튼 정답은 그래서 5번이고요. 1번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친 거는 강강찬입니다. 2번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한 거는 정미의병이고 굳이 따지면은 이인영까지 들어가주면 좋겠죠.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인. 3번 황토현 전투에서 광군을 격퇴했다. 수능한국사가 은근 동학농민 운동도 좋아요. 근데 이번엔 동학농민 운동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왔네요. 4번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거는 김좌진 장군님이 이끈 북로 군정서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 밑줄 친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되게 쉬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바로 나왔어야 돼요. 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대통령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가 뭔가 금융 내지는 그런 경제, 금융의 투명한 운영 같은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융실명제,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높은 뭐 장관급 이런 관리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 이런 거를 반드시 돼요. 그래서 금융실명제랑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그런 키워드랑 여기에는 이 문제도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사실 김영삼 정부는 여기는 금융실명제랑 OECD가 제일 잘 나오는데 아마 이 문제도 여기서 선지가 바로 빡 나오진 않았을 것 같네요. 정답이 조금 어렵네요. 1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4년에서 5년쯤에 제1회 지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 정부 시기에 시작됐어요. 뭐 최근에도 한 6월쯤에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아직 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뭐 아직 선거를 하진 않겠지만 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최초 실시가 김영삼 정부 시기란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쉽게 말하면 3차 개헌인데
이건 장면 내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회, 그러니까 국회에다가 조금 더 권력을 집중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아니라 장면 총리에게 조금 더 권력이 집중된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3번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한 거는 1923년 일제감정기죠. 4번 12.12 군사반란이 일으킨 거는 최규와 대통령 때요. 그러니까 최규와 대통령 시기에 전두환의 신군부가 이걸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2탄이라 보시면 돼요. 5번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개항기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신사는 일본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영선사는 청나라. 아이고. 영선사의 경우에는 청나라고요. 그리고 보빙사의 경우에는 미국이다. 이 정도는 반드시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8번 다음 담화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그나마 현대사에선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작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정부 시기에는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었는데, 그럼 해풍선이 다른 정부 시기에 경제개발을 안 내나요? 안 냅니다. 무조건 거의 제가 어떤 시험을 풀어봐도 1, 3차 외에 내는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 제시된 박정희 정부 시기가 아무래도 뭐 새마을운동, 수출 달러 100억 달성,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그거 외에 뭐 베트남 전쟁을 통한 전쟁 특수, 서독 광부 파견, 이런 식으로 경제랑 관련된 키워드가 오지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중 하나로서 제일 잘 나온 것 하나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냥 1차, 3차 내면 그냥 무조건 박정희 냈구나,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1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거 밑에까지 같이 할게요. 그리고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입니다. 현대사,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에서도 그 통일 정책은 반드시 공략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쉽게 공략하려면 이렇게 외우세요.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가 노태우 정부 시기 키워드입니다. 유엔 동시가입,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세 개 전부 다 노태우 정부 시기 통일 키워드입니다. 3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맞죠 이게? 왜냐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 7.4 남북 공동성명이고, 이걸 계기로 뭐 남북조절위원회 만들고, 그 뒤에 유신헌법 발표하면서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도 만들고, 그 흐름까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아이고. 4번 14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자, 이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아마 수능 한국사 수준에선 노무현 정부까지 그렇게 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6.15 남북 공동선언이 김대중 정부고 14 남북 공동선언이 노무현 정부인 건 구별해두세요. 5번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했다. 이게 김대중 정부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이 시기에도 북한과 그런 교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거의 장관급의 관리가 간 거고, 이때는 진짜 말 그대로 각 국가의 뭐 대통령급 되는 인물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달라요.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도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뭐 북한 가가지고 뭐 합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최초로 간 건 김대중 정부 시기니까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답 3번입니다. 1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 회차가 유독 인물 문제가 많네요. 왜 이렇게 인물 문제를 많이 안 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물 문제 좀 많이 냈습니다. 아무튼 보겠습니다. 이 인물은 3.1운동에 관여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다. 이거를 대충 보신 분들은 여기 보고서 김규식이 아닌가 찍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김규식도 맞기는 맞는데 이 인물도 있었고요. 뭐 20년 외무사장, 이거 뭐 몰라도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건국 동맹과 조선건국 준비위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도 풀 수는 있는데, 그니까 여기 나온 이 인물이 다른 독립운동가에 비해서는
광복 직후에 국가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선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인물이 안 했던 거 아닌데 이 인물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한 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만 보면은 김규식으로 헷갈리기 쉽지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때문에 문제 제시된 인물은 여운형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는 끝까지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번 삼국유사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이령과 관련된 키워드고요. 삼국사기는 김부식. 2번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이거는 이성계죠. 이걸 계기로 신진사대부 세력과 신흥무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3번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의 진울입니다. 수선사 결사는 말 그대로 그냥 불교 개혁 운동이에요. 4번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하였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주목하였던 건데 근데 이 문제가 김규식으로 풀어서도 풀리긴 했을 텐데 근데 정확한 풀이가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서 맞추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김규식과 여운형의 주도로 미소공동위원회도 재건해주시고 이런저런 요구사항 같은 걸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계기로 발생한 거기 때문이죠. 흐름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이 순서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주목해 두시길 바랍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회차의 마지막 문제인 2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게 요즘 수능 한국사에서 특히 현대사, 그러니까 근현대사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좀 시기를 깊게 내가지고 난이도를 좀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여기 지난달 9일 6심 국민대회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시위에서 이한열 군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망했다 모르다 치더라도 60 국민대회랑 이한열 열사는 말 그대로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시기에 발생한 거의 최대 규모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이때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시에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었는데 하도 박정희 정부 시기, 전두환 정부 시기에 독재를 오지게 하니까 이제 직선제 개헌 좀 합시다 하니까 개헌 안 할 거야 하면서 이 사회상 호언 조치로 개헌 안에 거의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서 막으니까 국민들이 빡쳐가지고 6월 민주항쟁을 일으킨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60 국민대회가 사실상 이 6월 민주항쟁을 촉발시키는 운동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회상 호언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항쟁이 발생했다는 것만 알면은 정답은 5번인 걸 알 수 있어요. 참고 민주자유당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만든 건데 이거 시기 몰라도 되고 이 사회상 호언 조치 계기로 6월 민주항쟁이 발생했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란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곳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6월 민주항쟁이라는 문제를 파악하는 게 이 20번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2022년 9월 한국사 모의평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이번 회차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설명을 좀 많이 깊게 다룬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 이 정도 난이도가 다시는 안 나오겠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까지 또 나올 수도 있겠다고 감안하시고 조금은 공부를 예전보다 깊게 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